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등산 교육을 목적으로 속초에 문을 연 국립등산학교가 부실한 운영과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1월 문학을 주제로 국제영화제를 열기로 한 가운데 영화제의 방향과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가 남북 농업교류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즘 영동 지역에선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단순 일용직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력 사무소들이 모여있는 강릉 옥천동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거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타지키스탄. 언제 왔어요? 그래요? 와. 키르키스탄. 언제 왔어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올림픽 경기장 건설 당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얘는 올림픽 되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4년 전부터. 그 전에는 여기 강릉에 외국인들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비교해 일당을 적게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호하니까 왜 선호했는데? 그래봤자 외국인들은 9만 원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11만 7천 원이니까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래? 그 차이가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단순 일용직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신공들 계속 나가요, 엔지니어들은. 근데 단순한 일용직들은 외국인들을 더 이렇게 인건비가 더 싸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이제 11만 원 줘야 되고 외국인들은 이제 8만 원, 9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떨린 박차가 많이 느껴져.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들 있지. 개인 자격증이라는 그런 다른 데 큰 현장들 같은 데는 나중에 노동에서 나가면 인정되지. 그 현장 들어가지도 못해, 걔들은. 말종수라든가 우리 삼성 같은 데 이런 현장들은 외국 애들은 다 지금이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와 불법 고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해 말 체계적인 등산 교육을 위해 국립등산학교가 속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청이 정부 인가를 받은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중에 내부 문제로 잡음이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립등산학교 내부의 CCTV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술병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은 술병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숙소로 들어갑니다. 당시 40여 명이 참가한 1박 2일 과정에 등산 교육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학교 내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 책임자가 시간 외에 근무를 신청하고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이제 초과 근무를 달고 학교 내 식당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22시 이후에 퇴근이 아닌 3층 숙소로 올라가서 음주를 하고 지난해 7월에는 강사의 수당을 부당으로 지급하도록 직원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교내 음주는 교육단체의 연찬회였고 음주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의 연속이라고 판단해 시간 외 수당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사 수당 지급은 문의만 했을 뿐이며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업무 태만과 상습적인 내부 민원 제기로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찬회는 저는 제 업무 연장으로 참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하는 동안에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국립등산학교는 산림청이 국비 50억 원을 들여 건립했고 지난해에만
운영비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립등산학교가 설립 1년도 안 돼 내부 갈등과 기강 회의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17명을 배치해 방범과 산불 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등 CCTV 1,120대를 24시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와 사고,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170곳 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생은 16만 1,530명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에 오는 2024년에는 13만 8천여 명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170곳 이상이 사라져 지역 학교 살리기와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11월 문학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문학영화제의 방향과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국민배우 안성기 씨 등 영화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제1회 강릉국제문학영화제의 방향과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었던 김동호 전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시민 동참, 정체성을 영화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탄생하는 이 문학영화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영화제 측에 맡기시고 예산 지원만 해주시면 영화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은 문학작품과 영화의 소재가 되고 촬영지로 인기를 끈 만큼 영화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정동진 독립영화제, 인권영화제와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젊은 영화인들,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영화인들, 그리고 강릉의 영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릉국제문학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흘간 강릉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영화인과 문학인의 만남 행사도 열립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특색 있는 또 나름의 자존감을 가진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해인 올해는 영국 문학작품 영화가 스크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국제문학영화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제 개최를 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농업 분야 교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남북 농업 교류는 지난 2000년 북강원도에 시감자 30톤을 지원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모짜리용 비닐 지원, 옥수수 1000톤과 감자 300톤 지원, 원산 농민 기술 강습소 보수, 시감자 원종장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인도적인 지원 사업들로 제한적인 교류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북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의 농업 분야 부서장과 남북교류 전문가, 농업단체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남북농업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북농업은 특별히 기존에 있었던 1차 산업들의 이런 농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첨단 농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북한 쪽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와 그 기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북강원도 농업 여건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기반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북강원도 평강 세포군에는 축산, 안변 고산군이 이루는 원예, 고성 금강군은 곡물, 철원은 벼 등 거점별 농업을 육성합니다. 또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공동 방역과
발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기반으로 8개 경협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북강원도 농업 인력 파견, 북강원도 김치 공장 준공, 공동 축산단지 조성, 가축 질병 공동 방역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이와 함께 10년 전 합의했지만 핵실험 등으로 중단된 금강산 공동 영농 사업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도내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00곳의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 101개 조합에 309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삼척시가 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도계 지역에 120병상과 노인성 질환 진료 과목을 갖춘 시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3년까지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 이동 제한이 해제된 가운데 강원도가 후속 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도내 도축 차량과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관이 소독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 시설도 시군의 자율 운영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8개 사육 농가의 소와 돼지 1,630마리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운항을 재개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강릉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오는 28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동해 묵호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다음 달 22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겨울철의 승객 감소와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휴항하고 있습니다.